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아작 구문 독해입니다. 아작 구문 독해 제16강입니다. 아작 구문 독해는 우리 앞에까지 주로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 그죠? 그리고 특히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개념적 학습에 이어가지고 독해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좀 쌤 이래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 적은 거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일정 수준에 뭐 이렇게 있으신 어떤 학습자들이나 그 수준을 갖다가 이래 목표로 삼아 가지고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만 아마 이 강의를 갖다가 즐겨 보는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는 이 지금 영어 랩의 모든 학습자들이 모두 다 학습하고 그리고 주지하는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는 지금 이 내용도 그 내용과 개념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같은 어떤 종류의 개념이고, 또 이 이후의 시간에 지금 쌤이 계획하고 있는 B 플러스 2 부정사 용법에서도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또 관련된 예문도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꼬리에 꼬리를 마구 무는 구문 독해라고 한 이유가 지금 현재 16강, 17강, 18강으로 이어지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제1강에서 시작한 슈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head 플러스 pp, head 플러스 pp의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특수용법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죠, 그죠? 이렇게 had wanted to, 뭐 혹은 wanted to have been 이런 식의 어떤 구문, 이 want 대신에 뭐 hope to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ntended도 쓸 수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planned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뭔가 희망, 기대, 의도를 갖다가 담고 있는 동사들이라면은 이 유형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즉, 과거 완료 플러스 단순 부정사, 혹은 완료 플러스 과거 플러스 완료 부정사. 다시 정의를 해볼까요? 과거 완료형 플러스 단순 부정사. 단순 부정사이기 때문에 이 시점은 앞에 나오는 과거 완료로 표현된 이 시점과 같은 시점이다 이 말이죠. 이 지금 had wanted가 말 그대로 과거 완료를 표현하느냐, 혹은 대과거를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과거를 표현하느냐,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문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to be는 앞에서 결정된 이 had wanted의 구체적인 어떤 시점과 같은 시점을 가리킨다. 이게 과거 완료 시점, 대과거 시점이면 이 to be가 단순형이지만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점을 가리키고, 이게 과거를 가리키면 역시 to be는 과거 시점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 플러스 완료 부정사 형식이죠. 그죠? 이때는 이 완료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wanted를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이 wanted보다는 앞선 시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wanted가 과거이면은 이거는 대과거가 될 수 있고, 또 이 wanted가 또 혹은 과거 완료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패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문에서 등장했을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가정법적인 내용을 직설법적인 내용으로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봤죠. 물론 뒤에 예문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지금 막 열심히 막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강의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자, 일단 패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head 플러스 pp가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가정법으로 인식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앞에 시제 파트에서 쌤이 우리 아작 영문법에서 쌤이 누누이 한 이야기가 있죠. 물론 이 구문 독해에서도 자주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 시점, 기준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이 이전 시점은 몽땅 과거다 이랬죠. 몽땅 과거. 영어라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점의 표현법에 있어서 상대 시점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그 시점과 같다, 아니면 그 시점보다 이전이다, 혹은 그 시점보다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이 딱 기본 3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 후에 이런 상대 시점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현재다 그러면은 논리적인 식으로는 그 이전은 몽땅 다 과거일 뿐입니다. 대과거나 과거가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상대 시점의 원리에 따르면은. 따라서 현재에서 바라본 그 이전의 시점은 전부 다 뭐다? 과거다, 과거. 자, 그런데 이러한 과거 시점에서 과거 시점의 사건이나 사실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대과거나 혹은 과거 완료 형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한 시점 밀어가지고 과거 완료 형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당연히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논리가 딱 정립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지금 이런 어떤, 논리, 로직은 쌤이 처음 제시하는 겁니다. 영어로 자기가 처음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쌤 강의는 볼 때마다 머리 아프고, 볼 때마다 이상한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고, 대부분 다 쌤이, 처음으로 제시하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로직이기 때문에,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그 이전 시점은 몽땅 과거다. 이렇게 설명한 쌤이 처음 이야기한 거고요. 또 이것을 베이스로 했을 때, 그럼 과거 시점에서 과거 완료 형식을 표현한 건 뭐냐? 그거는 가정법 표현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 앞에 이제 먼저 우리가 베이스로 딱 닦아놔야 되는 건 뭐다? 상대 시점의 원리다 이거죠.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같다, 앞섰다, 이후다, 전동후다라는 거. 그 개념이 정립이 딱 돼 있어야지 이러한 인식적 개념도 이어서 나오면서 다시 또 과거 시점에서 과거 완료를 표현한 거는 가정법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had wanted라고 한 이 표현 자체가 기준 시점이 현재로 두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표현이고, 따라서 본동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o be는 이거와 같은 시점으로서 뭡니까? 시점은 구체적 시점은 과거고 내용은 이루지 못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wanted to have been은 왜 이거와 같이 가정법적으로 인식이 되느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wanted라고 기준 시점을 일단 과거로 딱 이야기를 했어.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그 과거 시점, 지금 이건 과거 시점으로 정해진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선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게 앞선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직설법이 되겠죠. 그죠? 대과거로. 그건 뒤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과거라는 wanted한 이 과거 시점에서 같은 동시에 사실을 갖다가 완료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시점이다? 구체적인 시점이 형식적으로는 과거 완료다. 따라서 과거 시점에서 과거 완료를 표현했기 때문에 요 내용만큼은 뭐가 된다? 가정법이다. 이래 되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사실의 반대다, 못 이루어졌다.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여기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딱 보고 나면, 뭔가 좀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would, have, pp 형식. 우리 앞에서 공부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와, 같은 형식이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보면, 요게 과거형 동사 플러스 완료 부정사지만은요, want to를 요렇게 wanted to라고 요렇게 보면 요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have to 마찬가지로 그죠?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have to 해야만 한다 할 때 요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구라고 보면 과거형 조동사네, 조동사구네. would, might, could 같네. 그 다음에 뭐다? have pp. 따라서 이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가 일반적으로 완료가정법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과거 시점에 이루지 못한 혹은 과거 시절에 어떤 사실의 사건의 반대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 조동사가 가능성을 살짝 낮춤으로써 뭔가 가능성을 살짝 낮춘 그런 어떤 인식의 표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구나. 즉 이렇게 보면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로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현재 완료와 다를 바 없는 구조로서 자체가 가정법적 형식을 띠고 있고, 근데 의미도 일반적으로 가정법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had wanted라고 하는, to be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 플러스 단순형은, 그럼 이건 또 이러한 논리에 가지고, 그죠? 이러한 논리에 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가정법이다. 이래 되는데, 이거와 또 매칭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it's time you went to bed 이렇게 하죠. 그죠? 야, 너 지금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자고 있어?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일반 동사를 그냥 한 시점 앞으로 쭉 밀어버림으로써 뭐가 된다? 가정법으로 딱 표현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사실을 갖다가 과거로 쭉 밀어버림으로써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버린 거죠. 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자니?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건 현재 시점에서 일반 동사를 과거형으로 쭉 밀면서 가정법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had want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 가정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뭐 하고자 했지만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반대의 가정법 의미가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쌤이 다소 몇 번 중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주시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식, 개념은 뭐다?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그 이전은 몽땅 과거다. 과거나 대과거가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표현했다라는 건 당연히 가정법이다. 이래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유형이 이렇게 되는데,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가정법 표현일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he had hoped to 지금 요거는 기준 시점이 이제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 시점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he failed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딱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요 failed라고 하는 요 시점이 지금 현재에서 바라본 이 시점이고, 이 시점과 이 시점이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의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 과거 완료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가정법이고, 뒤에는 단순형은 이 사실과 같은 시점은 같은 시점이다. 즉 바랬지만 못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쌤이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make a doctor love his son 하는 이거는 완전히 통으로 외우더라 그랬죠. 그죠? make a doctor love his son. 이건 소재를 해가지고 그의 아들을 소재로 의사를 만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바뀌면 안 됩니다. make his son of a doctor.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make a doctor. 의사를 만들다 이렇게 할 때 make a doctor. 이렇게 나와야죠. 바로 make의 목적으로. 그죠? 그리고 of는 소재입니다. 재료입니다. make a 뭐라고 할까요? actress of his daughter 하면은 그의 딸을 갖다가 여배우로 만들기를 원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여기서 hoped to have made는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형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과거 시점에서 완료, 그보다 앞선 완료 시점을 갖다가 함께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은 가정법이다 이거지.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즉 have made a doctor of his son.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했지만 못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I had wanted her to forgive me 이랬죠. 나는 그녀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랬지만 I couldn't ask.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없었다. 사과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녀가 나를 갖다가 용서하기를 바랬지만 했는데 요 자체가 had wanted와 같은 과거 시점인데 요게 과거 완료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정법이고 요 자체의 의미도 가정법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뒤에 but I couldn't ask가 보충하고 있는 거.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wanted him. 지금 여기 이제 목적어가 오는 경우를 갖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to have been a girl is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했는데 그가
뭐기를. 그러니까 과거에서 과거 완료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가정법이죠. 따라서 그가 딸이기를 갖다가 원했지만 딸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이기를 원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기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를 지금 보는 겁니다. 위에는 이제 목적어가 없이 바로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때는 이제 3형식 구조고, 여기는 5형식 구조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자, 목적어가 개입되든 개입되지 않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그 박스로 제시된 기본 어떤 문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had intended to report it to her 했죠. 따라서 내가 뭘 하길 원했어. 요게 그녀에게 그것을 뭔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전해주지 못했다 이래 되죠. 그죠? 이게 had intended. 이때는 이제 intended to have reported it. 똑같이. 그죠? 과거 기준 시점에서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가정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intended와 같은 시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to report도 had intended와 같은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이런 표현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명사적으로 표현됐을 때 보면 my intention was 했죠. 이 기준 시점입니다. 나의 의도는 to report it to her. 이렇게 단순형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의도는 그녀에게 그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는 것이었다 했는데 이때는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는 안 드러나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후에 그녀에게 전해줬다 이러면은 이거는 긍정의 문장이 되는 거고, 하지만 I failed 이렇게 가버리면은 의도를 했지만 그걸 못 전해줬다 이래야 되죠. 했지만 못했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완료형으로 묶어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정법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to report라고 안 하고 to have reported라고 한 거는 이 was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시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 완료형으로서 이 시점 가정법 완료형으로서 과거 시점에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의도는 그녀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었는데 숨은 의미는 가정법적 의미는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는 be 플러스 to 부정사에서 거의 잘 안 다루죠. 일반 문법서에서 보면 그냥 짤막하게 한 개 정도 예문을 가지고 뭐뭐 했다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to have 이하가 비동사의 보어입니다. 보어라도 의미적으로는 가정법적 의미를 가지는 거는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완료형일 때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지금 아니고 to have reported it to her는 was의 보어입니다. 보어지만 보라더라도 완료형으로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보다 앞선 시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가정법이다 이래 되죠. 이 전체가 하나의 과거 시점에서 일어난 하나의 통으로의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하면 나의 첫 번째 의도는 그녀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었는데 전해주지 못했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쌤이 요건 be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내 의도가 이런 것이었다 이렇고, 여기는 나는 이렇게 의도를 했었다 이래 되는 거죠. be 플러스 to 부정사. 그래서 나는 어떤 의도였냐면 to have reported, 그녀에게 그것을 갖다가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to have reported라는 완료형 표현에서 가정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was보다 앞선 시점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전체는 하나의 통으로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완료형으로 과거보다 앞선 완료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가정법이다. 따라서 이 표현된 내용과는 반대 사실이다. 즉 하고자 했지만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요거는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다음에 곧바로 이어져 가지고 다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요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의 의도에 완료형 표현을 갖다가 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맥에
문맥에 따라 가지고 had plus intended, have hoped, had hoped, had intended, had wanted, had planned, 그 다음에 단순 부정사 이 표현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직설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두고 그 이전의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직설법으로서 대과거나 과거 완료의 사건이 되겠죠. 그거는 이어져 나옵니다. 자, 일단 가정법적인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나눠뒀죠, 그죠? 자, he had intended to quit 했습니다. drinking.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 but changed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갖다가 바꿨다라고 하는, changed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되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이전 사건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had intended는 요 자체가 뭐다? 가정법 완료형으로서 과거 시점의 반대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까지만 보면은 그는 술을 갖다가 끊으려고 요 quit 오는 거 ing죠. 그죠? stop과 같은 의미입니다. stop. 그는 술을 끊으려고 의도를 했지만 못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but changed his mind.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꿨어. 술 끊는다라는 마음을 갖다가 바꿨다. 이래 되죠. 자,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라는 의미가 to quit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이 자체에 표현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Those people said라고 지금은 위에는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갖다가 change라고 할까요? 이렇게 changed 표현한 거라면은 밑에 문장은 지금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고 기준 시점을 그 사람들이 말한 이 시점으로 지금 기준 시점이 옮아간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이 과거에 말하기를 they had hoped to meet. 즉, 이때는 had hoped가 어떤 의미? said보다 앞선, 구체적으로 앞선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had done that, 그것을 했어. 이 시점에서 말을 했는데 그 이전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났다. 이래 되니까 이 자체는 뭡니까? 다 직설법이다. 이래 되는 거죠. 즉 문맥에서 드러나고 문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걸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그냥 그 이전 시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정법인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said라고 하는 과거 기준 시점을 두고 그 이전의 사실을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과거 시점을 표현하는 시점의 전후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가정법이 아니라 따라서 뭐다? 직설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하나씩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쌤이 지금 간략하게 뭐 한 10분 단위로 강의를 딱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쌤이 굉장히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예문들을 제시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완벽하게 체득을 해라, 체화를 하라 이런 지금 주문입니다. 자, had wanted 목적어 to 부정사, wanted 목적어 to FPP 똑같죠, 그죠? 이게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왔다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who I was and 자, 이거는 과거 시점에서의 나의 본래의 모습이죠. 현실적인 나의 모습, 나의 존재와 who 그리고 I had always expected myself 하고 있는데 단수형 왔죠, 그죠? 당연히 단수형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과거 시점에서 표현한 완료 표현이기 때문에 이 과거 시점에서 내가 바래왔던 내 자신의 어떤 모습, 그런데 바래왔던 이 내 자신의 모습이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됐다라는 뜻입니까? 못했다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가정법으로 had expected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to be의 사실은 이루지 못했다 이래 되는 거죠. 즉 내가 바래기만 바랬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이렇게 됐죠. 그죠? were 이 두 가지 사실이니까 who I was와 who I had to be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은 were totally inconcurrent. 이거는 지금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concurrent가 일치하다고 이거는 이제 부정의 접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긋났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I expected him to have broken ribs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사실 요 표현은 이게 100% 가정법이냐 아니면은 직설법으로서 요 expected 한 이 시점에서 딱 일어난 어떤 완료의 사실을 표현하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제 but the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to have broken 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정법 유형으로 지금 쌤이 분류를 한 겁니다. 뭐 엄밀히 놓고 이게 정말 왜 가정법이냐 이렇게 하면 뭐 따지고 들면은 뭐 직설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선 시점에서 방금 딱 일어난 이 시점에 딱 넘어지는 거 보고 분명히 갈비뼈 나갔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는 표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과 관련해 봤을 때는 갈비뼈가 나갔겠지 했는데 안 나갔더라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시점 밀어가지고 당겨가지고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가 갈비뼈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he was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전체가 과거라는 하나의 그 시점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도 시점을 과거로 보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법이라고 지금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was breathing and talking normally. 갈비뼈 나갔다 생각했는데 그냥 숨도 제대로 쉬고 말도 제대로 잘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 have broken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분류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설법 볼까요? 자, 직설법은 기준 시점이 명료하게 딱 주어집니다. 이렇게 his thought. 그죠? 그가 생각하길. 과거 시점으로 딱 간 겁니다. 기준 시점이 he had expected. 그 이전 시점에 too much from them. 그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갖다가 내가 기대했었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기대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이루어진, 행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직설법이죠. 그죠? 라인을 끄보면 여기서 지금 thought 했습니다. thought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에 had expected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직설법이다 이래 되죠. 자, 그럼 이제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he 그냥 reacted라고 과거 시점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as she had expected him to 이랬습니다. 자, 그는 acted, 반응을 보였는데 뭐뭐와 똑같이 she had expected him to, 그죠? 요 to까지 써주는 겁니다. expected him to. 이때는 had expected him to가 had expected가 시점이 당연히 앞선 시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앞서 그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그대로 그는 반응을 보였다. 이래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직설법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had not reacted.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금 살짝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녀가 하리라고 예상했던 그 모습을 갖다가 그런 반응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니까 이때는 expected him to 했을 때 이 안에 이 to의 의미에 뭔가 이 행위를 갖다가 기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약간 가정법적 성질을 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게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를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절대 가정법이고 이건 절대 직설법이다. 이렇게 분류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좀 중간지역에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문맥에서 적절하게 소화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You might very well, may well, 그죠? have pp 돼 있는데 요 might가 왔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표현했죠.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 뭐. 그렇다고 전적으로 100% 정말로 잘했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요 might 때문에. very well이 와가 있지만 너무도 뭐 잘했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요는 살짝 남기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 자, have expected him. 그가 to have written it. 그가 그것을 썼을 거라고 너가 당연히 예상할 수도 뭐 있었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뉘앙스가 요 to have written it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요 문장 자체 가지고만은 딱 보면은 그가 이것을 갖다가 썼는지 아니면은 그가 이것을 쓰지 않았는지 판단이 안 되죠, 지금. 그죠?
전체적인 문맥으로 싹 보면은, 그래. 그가 그것을 갖다가 썼다고, 너가 당연히 예측할 할 법도 하지. 요런 뉘앙스를 보면, 안 썼다라는 뉘앙스에 가깝죠. 그죠? 뒤에 내용이, 밭하고 딱 이어지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가 쓴 게 아니야. 이런 좀 뉘앙스가 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거 썼어.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은 또 직설법으로 그가 그것을 갖다가 썼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 하나 가지고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살짝 보면은 가정법적 성질을 띠면서 그것을 갖다가 썼다고 그가 그것을 썼다라고 네가 당연히 뭐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법도 했지 뭐 좀 이 정도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썼는지 안 썼는지 안 썼다라는 쪽에 가까우면서도 문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중간 회색 지대가 있다라는 걸.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회색 지대를 공부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쌤이 이제 노파심에 참고로 이런 어떤 성격의 가정법과 직설법의 어떤 중간적 성격에 있는 이런 어떤 표현도 있다. 물론 문맥에서 보면은 그게 가정법으로 표현한 거냐 직설법으로 표현한 거냐 하는 거는 뚜렷하게 갈리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자, 이거는 이 had, pp, 뭐 다음에 단순 부정사, 그다음에 과거형 플러스 완료 부정사 여기만 해당되는 인식이 아니라 영어 동사의 시제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적용되는 개념. 즉 현재에서 바라본 그 이전의 시점은 몽땅 과거다. 근데 그 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베이스로 쫙 깔려 있어야지 이 내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B 플러스 2 분사 관련한 표현들, 저 가정법으로 표현된 어떤 그 문장들의 로직,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